자, 추기모 10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번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자, 요때쯤 되면 이제 슬슬 오답이 조금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오답이 많이 생긴다는 건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소리가 될 텐데, 그치? 자, 다시 한번 풀어보지도 않고 계속 틀리기만 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14회차까지 준비해 놓은 건 뒤로 갈수록 어때야 돼? 그렇지. 오답수가 줄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해설 한번 진행해 보고 오답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B라는 점을 2,-1로 주고 있고요. 자, 이제 외심에 대한 문제가 주고 있는데, 자,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려보기 전에, 자, ABC의 외심이 변 AC 위에 존재하면서 그게 -1,1이다 까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자, 외접원의 중심이 변 AC 위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외접원 하나 그려볼게. 자, 외접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원 하나 그려준 다음에, 자, 당연히 외심이라는 건 여기 중간에 중심을 의미하는 거겠지. 근데 변 AC 위에 있다라는 점은 무슨 뜻이냐면 요게 AC가 뭐가 된다? 그렇죠. 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B가 어디 있든 상관없을 것 같아. 자, B가 뭐 여기 있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B를 지금 2,-1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요렇게 이었을 때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죠. 왜? 원주각과 중심각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90도가 딱 찍히게 돼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지금 외심이 -1,1이라고 주고 있고요. 변 AC 위에 있으니까 요거 뭐야? 그냥 피타고라스만 잘 써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통하는지 볼게. 변 AC 위에 외심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봐봐. 외심은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와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또는 중심각과 원주각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AB제곱 더하기 BC제곱인데 이게 그렇지. 피타고라스 때문에 요거는 AC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AC의 전체 제곱은 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중심과 원 위에 있는 B 요거 두 개를 잘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반지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반지름을 구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의 -1과 2의 차이니까 3의 차이가 나겠죠. 그럼 9 플러스 1과 -1은 2의 차이니까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반지름은 √13이고요. 그러면 지름은 뭐가 돼? 그렇죠. 지름은 2√13이 되면서 지름의 뭘 구해라? 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4 곱하기 13이 나오면서 정답은 52로 갖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심이 어떤 삼각형 변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 위에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점 A와 B가 있는데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X축 어떻게 놓을 거야? X축 위의 점? 그렇죠. A, 0으로 두고요. 자, Y축 위의 점은 0, B라고 두고 풀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식 세워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당연히 X축 위에 있는 점부터 구할 거니, 얘 P랑 Q가 되겠죠. 자, 그럼 AP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와 BP의 선분의 길이를 갖다가 놓고 풀어준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당연히 AQ와 누가 같다? BQ가 똑같다 라고 놓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어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루트는 어차피 없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A와 1까지니까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지? 0과 -2니까. 그 다음에 또 P랑 B가 될 거니까 A 빼기 5의 전체 제곱과 10의 제곱인 10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A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2A 플러스 1의 4니까 5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10A에 25 더하기 100이니까 125가 나올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넘기시면 8a가 120이 나올 거니까 a는 뭐야? 그렇지, 약분하시면 15라는 점이 나와서 따라서 p라는 좌표는 15,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 AQ랑 BQ니까 얘랑 0,B랑 하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자, 얘는 1의 제곱 플러스 B에서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그 다음 25 플러스 그 다음에 B 빼기 10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B제곱, B제곱도 똑같이 사라질 거니까 여기도 4B 플러스 5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4랑 1이니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0B 플러스 125가 나오고 정리. 그럼 24B는 120이 나오면서 B는 뭐가 나와? 5가 나오겠죠. 따라서 Q라는 좌표는 0,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PQ의 길이를 보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있죠. 뭐냐면 삼각형의 비율 관계를 잘 알려줬어. 그치? 그럼 확인을 해보자. 자, 0,5는 대략 이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15,0은 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요 거리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곧 직각 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높이가 몇이야? 5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길이는 15가 되겠죠. 가로.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쓸 거면 막 제곱하지 마시고요. 1대 3이니까 루트 10의 비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루트 10인데 몇 배야? 그렇죠. 5배에 대한 축소를 해놨으니까 다시 5를 곱해주면 돼서 얘는 5루트 10이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단순 계산 문제에 우리 비율 관계 정도 쓸 수 있으니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정삼각형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원점 5랑 A를 한 변으로 한대요. 얘들아, 그럼 정삼각형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죠?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자, 세 변의 길이가 같다요. 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OA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갑니다. 그럼 우리 OA부터 구할 거니까 OA의 길이는 루트, 자, 어차피 0,0하고 1,3이니까 1 플러스 9가 되면서 루트 10이라는 우리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 그럼 얘들아, B의 좌표를 잘 구해야 되는데, 자, B의 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를 잘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봐봐.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OA가 됐다는 건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OB도 가능하고 얘도 또 뭐가 가능해? AB도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 변의 길이가 똑같겠지. 됐어? 그럼 내가 이제부터 B의 좌표를 잠깐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그냥 B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 A, B라고 놓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A, B로 놓고 쭉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10이라는 건 똑같이 있을 거니까 얘는 갑니다. OB는 어차피 0,0과 A, B 되니까 루트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 AB는 루트 A, B랑 1,3이니까 A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그다음에 B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누가 사라질 거니까 루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날려주시고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A제곱, B제곱을 다 날리시면 안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네 둘이 연립을 좀 해보자는 거야. 얘 연립해보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날아가면서 얘는 왼쪽이 0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차피 얘네들도 연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좌표의 곱이니까 누가 필요가 없지? A가 좀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난 여기서 A를 정리할 것 같은데 봐봐. 뭔 말이냐? 이 A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10이니까 여기서 A는 뭐야? 마이너스 3B 플러스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난 이제부터 A를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이라는 우리가 식을 하나 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A를 이렇게 바꿔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자, 얘 제곱한다. 봐봐. 그러면은
9b 제곱 마이너스 30b 그다음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은 12니까 자 b에 대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때 b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근과 계수를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그럼 얘는 10b 제곱에 마이너스 30b에 자 다 넘어갈게. 그럼 플러스 15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근과 계수에 의해서 10분의 15가 곱이 될 거니 정답은 2분의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정삼각형도 기본적인 특징인 세 변의 길이가 같다를 놓고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정삼각형 나왔는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정삼각형 ABC 준 다음에 뭐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A를 줘놓고 BC의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저 수선의 발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정삼각형이니까 조금 이쁘게 이렇게 그려주셔서 자, A를 당연히 저 위에 꼭지점으로 잠깐 놓고 풀 거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을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정삼각형은 아주 완벽한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저 A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BC에 내릴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시면 90도가 치길 거고 당연히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다. 당연히 완벽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정확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이 수선의 발을 M이라고 놨고 이때 ABC의 무게중심을 원점이라고 놨어. 그때 AM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무게중심이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무게중심은 우리가 특징이 총 3가지가 있었다 그랬어. 자, 뭐냐면 우리 어차피 좌표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3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2대1이라는 비율을 가지는 선이 있었고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지. 무슨 선? 그렇죠. 각 꼭지점들의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야.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이 꼭지점에서 그대로 중선을 내리고 얘도 중선을 내리고 얘도 중선을 내려요. 그때 맞는 그 교점이 무게중심이 될 수 있다. 아, 되게 중요한 거야. 중선과 무게중심은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꼭지점 내리고 여기서 중선 또 이렇게 내렸을 때 전부 다 이 가운데 무게중심에서 만날 건데요. 그럼 얘가 0,0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수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무게중심의 특징들을 웬만큼 다 사용할 거니 잘 보세요. 6,2에서 0,0까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길이랑 이 밑에 길이랑 몇 대 몇이야? 그렇죠. 2대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 이 두 칸이라는 길이만 잘 구해주시면 AM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론 내봅시다. 결론 6,2랑 0,0이니까 거리 재면 36 플러스 4가 되면서 루트 40이 나올 거야. 그럼 루트 40이 나온다는 건 얘는 2루트 10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 어차피 두 칸의 2루트 10이면 한 칸의 루트 10이고 전체는 3칸이 나올 거니 정답은 3루트 10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생각보다 우리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좌표를 구할 때는 전부 다 3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 2대1의 길이의 비가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무게중심의 원리인 중선의 교점이 이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수직일 필요는 없어요.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문제에서 넓이를 2등분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얘들아, 그럼 이제 넓이를 2등분하는 건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 꼭지점을 지날 때야. 얘들아,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난다와 지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꼭지점을 지나면 그냥 밑에 있는 중점을 지나면 돼. 그게 중선이 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아무리 봐도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때 상수키 그림과 같이니까 요렇게 한번 잘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위에 어떤 이상한 사각형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절반 하겠다 이 뜻이니까 요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는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그럼 일단 정확히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를 2등분 해야 돼. 그럼 전체 넓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밑변이 6이고 높이도 6이니까 36, 18이 되겠죠. 자, 전체 넓이는 18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등분 했으니 얘를 9로서 갖고 가면 되겠죠. 각각 얘도 9고요. 얘도 9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자,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상한 사각형을 구하는 것보다는 삼각형을 구하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0,0부터 6,0이니까 X축이 되겠죠. 자, 그럼 X축이니까 얘는 그냥 우리 무슨 절편? X절편인 마이너스 K가 나올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길이는 뭐야? 6에서 마이너스 K를 뺀 밑변은 6에서 마이너스 K를 뺀 6 플러스 K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높이는 뭐냐면, 자, 높이는 내가 지금 얘를 밑변으로 봤으니 높이는 이 두 직선의 교점에 수선의 발인 무슨 좌표? 여기에 Y좌표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이제 한 번 더 할 게 늘어났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B랑 이거 A죠? B랑 A의 직선을 먼저 세운 다음에 Y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BA의 직선, 곧 AB의 직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 자, 그럼 기울기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기울기. 자, 기울기는 X 증가량이 2가 되겠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X에 6을 넣었을 때 없어져야 되니 18이 나오겠죠. 괜찮겠어? 자, 그럼 높이 구할 거니까 이 친구와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을 없앨 거야. 근데 잘 봐.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좌표니까 누가 필요 없어? X좌표가 필요 없어서 여기 노란색에다가 3배를 때려서 X를 조금 없애보겠다라는 취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3Y는 3X 플러스 3K가 되면서 얘네들이 연립 좀 해봅시다. 자, 얘네들 연립할 거야. 그럼 둘이 더하니까 4Y는 3K 플러스 18이 나오면서 저놈의 Y좌표는 4분의 3K 플러스 18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높이가 되는 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끝났네요. 자, 일단 전체 넓이는 9였잖아. 얘는 9였어. 9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플러스 K가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4분의 3K 플러스 1인데 3을 잠깐 묶어내시면 K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또 눈치가 보이나? 6 플러스 K랑 K 플러스 6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제곱의 형태가 나올 거고요. 자, 약분부터 합시다. 3과 9가 약분되니 3이 되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결론 2랑 4랑 보면 8, 8, 3에 24가 K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를 그냥 루트만 잘 씌워주면 되겠다. 자, 루트 씌워주게 되면 K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올 거야. 24는 2루트 6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만 넘기면 돼? 그렇죠. 6만 넘기시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올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저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어딘지 잘 확인해 보시면 일단 보기만 봐도 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고요. 자, K가 여기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기본적으로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올 거니 마이너스 K는 6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6인데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뭘 굳이 왜 구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6이 나오면 되겠죠. 왜? 6 플러스 2루트 6이면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6 마이너스 2루트 6이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K에서.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6이 답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왜 내가 조사를 했냐면 마이너스 k의 범위가 0부터 6 사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는 6 빼기 2 루트 6 그게 누구?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6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까지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직접 2등분해서 꼭지점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는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자, A를 12,9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12,9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일단 문제를 좀 필리게 하면서 가볼게요. 자, H는 그럼 당연히 12,0이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분 OH 위에 점 B가 있는데 이때 선분 A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뭐야? 다 좋네 지금,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때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인데 그때 m 더하기 n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건지는 잘 생각해 볼게. 이게 얘들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마 근데 해석을 못하는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들아 지금 보시면 우리 각의 이등분선 자취가 뭔지 기억납니까? 봐봐.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어떤 직선 M이 있을 때 봐. 각의 이등분선은 요거 하나를 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여기 있는 P라는 그런 동점 이 P의 자취가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 내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둘이 어때야 돼? 그렇죠. 동일해야 돼요. 그 모양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과 다 똑같이 거리가 완성이 되겠다. 그러니 이 가운데 선은 얘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비율 관계가 있었겠죠? 각의 이등분선은.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여기가 12야. 그치? 12야. 가로가 12고, 높이가 9야. 그러면 12 대 9면 4 대 3 대 5가 되면서, 여기 OA의 길이가 15가 나오면서, 뭐야? 얘 그냥 5 대 3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끝났잖아. 그럼 5 대 3 비율이면 얘도 5칸, 5K 대 여기가 3K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B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겠지. 왜? 나는 8칸에 12를 가져가겠다라고 준 거잖아요. 지금 길이를.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한 칸당 당연히 얼마를 가져갈 거냐면 2분의 3씩만 갖고 갈 거고 내가 원하는 건 5칸이네요.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5칸이니까 2분의 15가 나오면서 따라서 B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5,0이 나오고 그 다음 A의 좌표는 12,9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있는 직선을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는 거지. 저런 문제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얘네 기울기를 잘 구해보시고 한 점은 그냥 요 2분의 15,0 또는 12,9를 잘 대입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자, 기울기 갑니다. 그럼 얘는 자, 어렵다. 12에서 2분의 15를 빼. 그리고 9에서 0 빼니까 9야. 그럼 위아래 똑같이 2를 곱하면 24 빼기 15분의 18이 나오면서 얘는 9분의 18이죠? 그럼 2가 나오겠네. 따라서 직선은 y는 2x에 12를 넣으면 24가 되겠죠? 24에서 9가 되려면 15를 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m이고 이게 n이니까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3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이 6번은 지금 문제가 각의 이등분선 문제니까 하나 잘 필기를 해줘 놓고 복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주는 거야. 아마 여기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면 뭐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모르겠어요.
여기를 0,b라고 놓고 푸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다 놓고 b를 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0,b로 놔도 상관은 없으니 근데 나는 각이 이등분선으로 풀어주시는 게 더 깔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알겠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x 플러스 2y는 15라는 위에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이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걔를 구하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뭔가 전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강조하자면 얘들아, 우리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그리세요. 자, 여기 있어. 0,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그럼 생각해보자. 이 점과 직선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디야? 그렇죠. 직선거리. 곧 무슨? 수직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a, b라고 놓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저 a, b를 구하라는 건 교점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볼게. 지금 이 주황색과 흰색은 어떤 관계성이 있죠? 그렇죠. 수직인 관계성이 있죠. 수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일반형 줬죠? 수직 구할 수 있죠? 아, 설마 1, 2 그럼 뭐?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자, 검토해볼까?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딜 무조건 지나야 돼? 아, 0,0을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0,0 지나면 k는 제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끝났죠? 그럼 따라서 이 주황색의 직선은 y는 2x였던 거야. 그 y는 2x랑 이 친구의 무슨 점이야? 교점이 될 거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y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몇 x? 5x 빼기 15가 0이 되면서 x는 3이 나올 거고요. x가 3이니까 y는 6이 나오면서 몇 콤마 몇? 그렇죠. 3,6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정답은 9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직선거리, 곧 수직을 내려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가까울 거니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거리라는 건 수직이 되는 건데 얘는 가까운 점이라고만 얘기했지 거리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얘가 지금 세 직선이 나왔는데, 자, 세 직선에서 먼저 요것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뭐부터 파악할 거냐면, 보통 선생님이 그래서 도형이 2개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를 따지라 그랬는데, 얘가 보통 수직 관계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 수직이 있고요. 그리고 둘러싸인 넓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디가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확히 알겠죠? 얘들아, 이게 90도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뭘 구해라? 그렇죠. mx 플러스 5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기울기만 궁금한 거니까 자, 이것도 선생님이 데이터베이스 책에서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자, 이것 또한 무슨 문제? 각의 이등분선 문제다. 또 필기 하나 해놓을게. 자, 이게 왜 각이 이등분선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자, 봐봐. 얘들아, 어차피 내가 mx 플러스 5라는 걸 잘 구했을 때 내가 얘를 뭐 해도 평행 이동을 해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기울기는 유지가 된다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럼 자, 내가 보기 편하게 저 m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잠깐 밑으로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럼 얘는 y는 mx가 나오겠지.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쪼갰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냐면 원래는 잘 봐. 이게 그냥 각의 이등분선 문제라서 그냥 여기를 내가 잘 보셔야 돼. 그냥 일단 먼저 풀이를 하기 시작하면 p를 x, y로 둔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 놓고 풀면 끝나거든요. 이게 답이야. 근데 왜 이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치?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면 당연히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그렇죠. 여기 위에서 그대로 무슨 발을 떨어뜨려서 수선의 발을 그대로 떨어뜨릴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얘가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등분이 될 거고 잘 보세요. 이등분이 된다는 건
지금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도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지.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나눠지게 되겠다라는 원리로 각의 이등분선 문제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얘는 각의 이등분선으로 직각 이등변 각이 이등분선의 특징으로 풀어내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주황색을 잘 필기를 해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 y는 mx에 대한 자취를 구할 거니 누구랑? y는 2x와 p, x, y까지의 거리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와 x, y까지 거리가 둘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 문제였죠. 자, 그래서 아까도 6번에서도 우리 바로 왼쪽 문제죠. 6번에서도 했었으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자, 2x 빼기 y는 0하고 그 다음 얘 넘겨서 풀어주시면 뭐죠? 넘겨서 풀면 x 플러스 2y인가요? x 플러스 2y가 0이니까 얘까지 점직선을 한번 때려볼게.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빼기 y고 자 얘도 마찬가지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니까 어차피 루트 5는 똑같으니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절대값 두 개를 풀어가는 과정은 당연히 어떻게? 그렇죠. 하나씩 풀어내시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올게요. 자, 한쪽 왼쪽을 내가 그대로 둔다면 오른쪽을 한 번은 그대로 둘 거고 한 번은 부호 반대로 두겠다. 그럼 얘만 먼저 결정을 해볼까? 그럼 몇 y? 3y는 x가 나오면서 y는 3분의 1x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계산을 굳이 더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되는 게 보일 거야. 근데 하나 더 생겼다는 말은 이 주황색이 생기겠죠. 얘도 각을 이등분하는 자취가 될 거니까. 그럼 쟤는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얘를 계산했을 때 정확히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만 해줄게요. 자, 계산해 봅시다.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니까 그렇네. 얘네들이 완벽히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저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없으니 이거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자취들을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아주 그냥 한 3, 4번 나온 것 같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과 점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다 라고 했어. 그럼 또 뭐 어떻게 풀었을까? 직접 구했겠죠. 자, 한번 얘도 똑같이 연습을 좀 해볼 건데 당연히 연립해서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자, 이제 이 파란색을 자꾸 선생님이 쓰지 않니 얘들아? K의 도입을. 그래서 한번 반응을 해보라고 준 것 뿐이에요. 알겠어? 자, 둘 다 좀 풀어볼게. 자, 연립할 거니까요. 위에다가 5를 좀 곱해볼까요? 여기 5가 있으니까. 자, 5를 곱하면 15x 빼기 5y 플러스 15는 0이 나올 거고 얘는 2x-5y 플러스 2는 0이니까 둘이 연립 빼게 된다면 13x 플러스 13은 0이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3이랑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y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얘 둘을 지나는 이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되니까 기울기만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기울기 x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분의 y 증가량은 5가 될 거니 얘는 마이너스 5라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x에 x절편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끝이 나겠다가 아니죠.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으면 5가 나오니까. 됐어요? 그때 y절편을 구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로 처리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너네 생각이 될 거야. 하지만 선생님 뭐 공부하라고? K의 도입을 공부를 하셔라. 자, 그럼 K의 도입 한번 풀어볼게. 파란색으로 한번 풀어볼까? 자, 똑같아. 3x 빼기 y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플러스 K를 뒤쪽에 한번 곱해볼게. 됐어? 자, 그럼 얘가 이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엄청나게 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5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많은 직선 중에 얘를 지나는 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K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 플러스 2가 0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K 곱하기 뭐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죠? 됐죠? 그럼 따라서 얘는 K는 27분의 8이 나오면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계산 틀렸어요. 계산 틀려서. 자, 다시 여기 K가 뭐냐면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올 거예요. 어쩐지 계산이 아주 그냥 더럽다 그래서. 자, 그럼 양변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을 때 양변에 27을 곱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해보시면 27 곱하기 3x 빼기 y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에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새로운 직선이 나올 건데 어차피 얘를 쭉 풀어 헤치는 게 아니고요. y절편을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서? 그렇죠. 0을 대입해서 풀어주실 거니까 너 날라가고 너도 날라갈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y 플러스 81, 그 다음에 플러스 4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0이 나올 거니, 자, 계산하시면 13y가 나올 거고요. 얘 넘어가시면 65가 나오면서, 맞나요? 65에 마이너스겠죠?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또 확인될 거예요. 그럼 두 개 똑같은 답이 나올 건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K의 도입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연립을 잘 사용하시고 또 K의 도입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원 위의 점 A, B라고 줬고요. 자, 이제 내가 구하는 걸 잘 보시면, 자,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가 씌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얘는 점 A, B와 누구? 4, 5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 저 A, B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B는 지금 원 위의 점이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전에 내가 얘를 잠깐 중심하고 반지름은 구해야 될 것 같으니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4가 나오는 요런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원 하나 그려볼게. 예를 들어 원을 1,1을 중심으로 하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럼 여기가 1,2가 나올 거예요. 자, 1,2 적어보고 반지름 2야. 얘들아, 그러면 일단 4,5는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4,5를 좀 찍어볼까? 4는 3칸 위로 3칸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3칸 움직였으니까 기울기가 1일 거야.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잘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지금 몇 칸 했다고? 3칸 했지. 그럼 3, 여기 3루트 2가 나올 거야. 거리가 일단 3루트 2가 나올 거라고. 괜찮겠어?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야? 중심부터 밖에까지 거리를 3루트라는 걸 바로 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요거 A, B가 원 위를 뱅글뱅글 돌 거야? 그럼 언제 제일 가깝다고? 그렇죠. 여기네. 여기가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거고, 어디 있을 때? 저 뒤편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일직선상을 잘 그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 지금 내가 구한 이 거리가 곧 뭐랑 똑같다? D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구했네. 다 구했어.
최소값은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고 최대값은 D에서 반지름을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3루트 2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까지 나왔으니 얘는 3루트 2에서 2를 빼는 게 최소고요. 얘는 3루트 2에서 2를 더하는 게 최대가 나올 건데 이때 최대 최소를 뭐하래? 더하라고 줬네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2랑 2는 사라지면서 정답은 6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차피 우리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은 이 동점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으니 어떤 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구하는 거 있지? 그럼 수학은 어차피 한 곳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늘상 먹던 맛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생각보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뭔가 많이 봤던 것 같아. 그치? 자, 한번 쌤 쓴 거 쭉 보면서 체크 좀 해보면서 갈게요. 두 원의 중심은 y는 2x 플러스 k 위에 존재할 거니까 여기 위에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반지름과 중심의 절대값이 똑같아. 근데 그거 말고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쵸? 요거 잘 보셔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두 원의 중심은 각각 제2, 3, 4분면에 있대요. 요거 잘 체크하자. 자, 제2, 3, 4분면에 있으니까 제2, 4분면은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제3, 4분면은 y는 x가 되겠죠? 를 잘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림 안 그려줘도 되겠죠? y는 x, y는 x. 그치? 자, 그럼 그때 두 원의 넓이의 차가 8파이니까 뭐 제곱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잘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얘들아 볼게. 첫 번째는 우리 중심이 y는 2x 플러스 k 위에 있는데 이 친구랑 y는 x랑 만난다랑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k 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를 교점을 구하셔야 돼. 왜냐면 봐봐. 중심이 2x 플러스 k 그 그림 그려봐야 되긴 할 것 같아. 봐봐. 그림 볼게. 봐봐. k가 무슨 수야 근데 얘들아? k 무슨 수니? k가 이 상수래. k 뭐 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봐봐. 생각해보자. 일단 k가 뭔지 모른다. 쟤 못 그리거든요. 근데 뭘 그릴 수 있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볼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된다면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2x 플러스 k랑 만날 건데 잘 보세요. 당연히 기울기는 1보다 크니까 조금 빠르게 올라갈 거고 당연히 2,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만나니까 얘네 둘이 만나려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2x 플러스 k가 나올 수밖에 없고 k는 당연히 상수가 나올 수밖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만난 교점 얘랑 얘가 곧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됐어? 그러면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잘 구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올 거야. 자, 갑니다. 그럼 둘이 교점부터 빨리 구해보시면, 자, 얘도 교점 구해볼게. 그럼 둘이 같으니까 빼버리면 x는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따라서 y도 마이너스 k가 나올 거야. 됐어? x는 마이너스 k?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라는 중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반지름도 마이너스 k니까 그냥 얘는 k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얘 원의 넓이는 k제곱 파이가 나올 거야. 당연히 얘는 3, 4분면 얘가 나오겠죠. 얘. 여기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거지. 괜찮아? 자, 한 번 더. 얘도 볼게. 얘 같다고 놓고 풀면 3x가 k니까 맞나요? 3x 더하기 k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나올 거고 따라서 y는 3분의 k가 나오면서 k는 양수, 곧 여기가 만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얘의 중심은 마이너스 3분의 k, 3분의 k가 나올 거고 그럼 반지름 또한 3분의 k가 나올 거야.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럼 얘 원의 넓이는 9분의 k제곱이 나오겠다. 됐어? 그러면 얘들아 넓이의 차이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얘가 더 작겠죠? 두 개 차이가 몇이라고? 8파이라고. 그럼 두 개 빼니까 k제곱을 묶으면 얘들아 봐봐 9분의 8 k제곱이 8파인 거 알겠어요?
K제곱에서 9분의 K제곱 빼면 9분의 8K제곱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약분 쳐주게 된다면 K제곱은 9파이가 되면서 K는 뭐야? 뿔마 3이지. 근데 3으로 갖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림 그려놨잖아 우리. K가 무슨 수? 여기서 Y절편이니까 양수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K가 3까지 나왔으니 두 중심 사이 마지막 세 번째까지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또 뭐? 얘는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1까지 거리를 잘 재시면 되겠다. 그럼 둘의 차이는 2니까 루트 4가 나오겠죠? 둘의 차이가 얘도 4니까 16이 나오면서 루트 20. 정답은 2루트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잘 생각해서 이런 그림들을 잘 그려주시면 꽤나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얘들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안 풀리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 빨간색으로 써지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그림을 보시면 뭐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어. 근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 중심이 똑같다라고 줬으니까 얘들아. 자, 원 나왔잖아. 중심은 동일하대요. 그치?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대요. 자, 작은 원에 접하는 큰 원의 현의 길이가 10루트래. 자, 너네가 모를까봐 이제 그림까지 줬어. 여기가 10루트야. 이 주황색이 10루트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니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렇죠. 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다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당연히 작은 원에서는 반지름을 이룰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접하니까 얘가 R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왜냐면 다른 데 그을 데가 없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원이 있죠. 큰 원은 요거까지 할 수 있겠네. 요거랑 요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심 반지름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가 R2로 생각할게. R2. 그래서 자, 그럼 봐봐. 노란색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대로 수선의 발을 잘 내린 R1까지 풀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 있으니 자, 우리 이 주황색의 절반을 구할 수 있잖아. 얘의 절반이니까 5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밖에 없는데 R2의 제곱은 R1의 제곱 더하기 5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것밖에 없지. 자, 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죠. 괜찮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뭐야, 두 원의 넓이 차잖아. 그럼 두 원의 넓이 차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2의 전체 제곱 빼기 R1의 전체 제곱에 뭐 파이를 붙이는 게 궁금한 거 아닌가? 근데 반지름의 제곱의 차이를 위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뭐야, R2 제곱 빼기 R1 제곱은 5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25 곱하기 2니까 50파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보는 문제지만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자, 다시 원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심 반지름을 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하면 안 되더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결점을 잘 찾아주시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쭉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당연히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의 A를 구하래요. 자, 우리 공통현 문제도 많이 봤던 것 같아. 얘들아,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게 다시 현 중에 제일 긴 게 누구지? 그렇죠. 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서 우리가 상황 판단부터 좀 해볼게. 얘들아, 0,0이고 반지름 루트 12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그럼 여기 0,0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0,a인데 양수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조금은 올라가면서 요렇게 느낌이 그려질 것 같아.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자, 이때 공통현의 방정식은 요렇게, 공통현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이 공통현이 당연히 어딜 지나야 되는 거냐면 얘가 지름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 지름은 아니겠죠? 누구의 지름? 요 친구의 지름이 된다. 그래서 얘는 공통현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볼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잘 보세요. 여기서 원이 이렇게 0,0이 그려질 거야. 0,0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름, 중심을 대충 이쯤 찍고, 어차피 지름, 공통현이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 중심이야. 여기 그 원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됐어? 됐어요? 뭐 원 같진 않지만 뭐 팥빵 같아요. 자, 그럼 그때 당연히 여기가 0,a인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중심. 됐어?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얘들아, 지름을 지나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게 확인될 거야. 반지름. 그 다음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그렇죠. a가 되는 게 보이겠지. 여기 0,0이었잖아. 그리고 여기 반지름 우리 할 수 있는 거. 얘가 루트 10이 되는 게 확인이 됐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은 a제곱 플러스 4가 나와서 a제곱은 6이 나오겠지. 따라서 양수 a니까 루트 6으로 계산하시면 끝이다 라는 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그건 바로 지름이다 라는 내용을 잘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까지도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그 접점을 a, b랑 c, d를 구했을 때 그때 ac 더하기 bd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밖의 점에서 그었는데 접점을 줬으니까 우리가 공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애초에 뭐 0,0이잖아. 됐어? 그럼 봐. 일단 우리 a, b 입장에서 먼저 봐볼까요? 첫 번째 a, b 입장에서 한번 볼게. 자, 봐봐. a, b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4를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마이너스 2,4가 대략 뭐 마이너스 2,4 뭐 이쯤에 있다 쳐보자. 그럼 이게 접선 이렇게 긋죠. 두 개를 이렇게 그어요. 그럼 여기 만나는 게 뭐 a, b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c, d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2,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접선을 그어. 그럼 그게 마이너스 2,4를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자, 공식 기억해볼까? 자, 첫 번째 위의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입부터 하기로 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라는 식 하나와 ax 더하기 by가 10이다 라는 걸 줬을 텐데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2번까지도 풀어낼 거야. 예를 들어 c, d도 한번 풀 때 똑같지 않을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0이고요. cx 더하기 dy도 10이야. 그럼 이 계산 구조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하나만 잘 구하면 두 개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4를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4b가 10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5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2b 빼기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연립할 거니까 대입. 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b 제곱 빼기 20b 플러스 25는 그 다음에 b제곱까지 더해야 되겠죠? 걔가 10이니까 계산 5b제곱 빼기 20b 플러스 15가 0이 나올 거야. 따라서 b는 자, 계산하면 뭐 나오니? 1하고 3 나오니? 1하고 3 나올 거야. 5로 약분하면 b제곱 빼기 4b 플러스 3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b가 1하고 3 나왔다는 건 자, 이 구조도 완벽히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c랑 d?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 d는 1하고 3이 나오겠죠. 뭐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나눠 가지시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b가 1이야. 그럼 a가 뭐야? b가 1이니까 a는 마3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d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d가 3이면 똑같아. d가 3이면 c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자, 뭐 ac 곱하면 마이너스 3 bd 곱하면 3이 나오니까 정답은 0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아니면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b가 이번에 뭐 3이 나오고 뭐 d가 만약에 1이 나왔어 똑같이. 그럼 반대로 b가 3이면 a는 1 나오겠고
얘가 C가 뭐 나오겠어? 마3이 나오겠지. 그래도 AC 곱하기 BD는 0이 나오는 건 똑같다라는 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접점을 잘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행이동하고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처음에 이 직선을 x는 이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얘기했으니 그대로 한번 움직여 볼게. 자, 움직여 보시면 x 빼기 2가 들어갈 거고요. 자, y 대신엔 y 플러스 3이 들어가면서 는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저 직선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 그럼 얘는 x 빼기 2y,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우리 나한테 일반을 줬으니까 굳이 접선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D는 알 쓰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5라는 것도 바로 보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K인 것도 알 수 있으니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게 낫지. 뭘 정리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럼 가보자. 반지름이 루트 K니까 루트 K는 자 계산합시다. 루트 1 더하기 4니까 5분의 절대값 그대로 대입하면 3 플러스 10 빼기 8이 완성이 될 거고요. 얘는 루트 5분의 뭐가 나오니? 5가 나오겠네? 그럼 뭐야? 그냥 얘는 루트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 맞아? 맞죠? 자, 그럼 루트 K가 5니까, 루트 5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니? 그냥 5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냥 평행이동 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원을 x를 a만큼, y를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직선이 그 넓이를 2등분했대요. 다시 얘들아, 넓이 2등분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건 저 원에 뭘 지나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중심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중심만 잘 이동하면 되는 거지 굳이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얘 중심을 잘 구해보시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3이라는 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3이라는 거 굳이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그럼 얘를 x를 a만큼 y를 b만큼 평행이동을 그대로 시켜주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 3 플러스 b로 완성이 되면서 이 중심을 누가 지나야 돼? 이 직선이 지나주기만 하면 계산이 끝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 그럼 3 플러스 b는 a 빼기 4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3하고 3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 빼기 b는 4다. 선생님, 식이 하나 모자른데요? 아니죠. 문제를 보세요.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4로 결정내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식이, 얘들아, 문자가 2개인데 식이 1개만 나올 리가 없어. 그럼 보통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6번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아마 생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해석해 보면 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해. 자, 볼까? 얘들아, 45도 줬어요. 너는 45도 왜 준 것 같아? 얘들아, 보통 각도를 주는 땐 2가지 이유지 않겠어? 뭐겠어? 뭔가 삼각비를 쓰라는 거 아니면 뭐? 기울기를 쓰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반직선이야. 반직선이니까 반쪽만 보겠다는 건데 45도고 0,0이 있으니까 이 y라는 직선을 내가 이렇게 봐도 될까? y는 x로 봐도 무방하겠죠. 45도, 기울기 1이겠죠? 괜찮겠어, 여기까지? 그때 OB가 몇이야? 8이래. 그럼 여기는 그냥 8,0으로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때 두 점 A, B가 있대요. 자, 근데 A도 좋네. 여기는 4,0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자, 그때 반직선 OY의 임의의 점. 여기 위로 움직이겠다는 거네. 이 P가. 동점이야. P가 막 움직여. 그때 AP 더하기 PB. 나왔네. 내가 이제 구하려는 건 나왔네. AP 더하기 PB의 길이가 무슨 값?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띵 하고 나와야지. 뭐? 얘는 이차 함수인가? 얘는 직선거리인가? 근데 2차야? 직선이야? 그렇죠. 니네가 생각해도 아무리 뭐겠어. 직선거리가 답이 맞지 않을까?
애초에 루트 더하기 루트를 풀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직선 거리를 만들 거니까 펼쳐야 되겠죠. 답 나왔네. 얘는 정점 두 개,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얘를 우리 철사의 개념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럼 쟤를 쭉 펴라는 거니까 자 다시 그림 볼게. 얘 뭐냐면 얘들아,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피면 돼. 뭘 필래? A를 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다시 한번 그려주면 X가 이렇게 직선이 있을 거고 Y라는 직선이 Y는 X였잖아. 여기가 O였잖아. 여기가 B였잖아. 그럼 여기 A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1로 올 거야. 어디? 0,4로 오겠지. A'으로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P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지금 그림은 안 그렸지만 같아야 되겠죠. A. 여기가 P고. 됐어? 거울 이동했어. 자, 폈어. 그럼 이제 A'부터 B까지 그대로 뭐 한 게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직선거리 했을 때 이 만나는 점이 P가 되면 되겠다라는 철사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0,4에서 8,0까지 거리니까 얘 또한 그냥 무지막지하게 풀지 마시고요. 자, 요거 4잖아. 8이잖아. 4, 8, 1대 2대 루트 5니까 얘는 4루트 5가 나오겠다도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때 OP의 길이도 구하래. 그럼 OP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얘네들의 뭘 구하라? 교점도 한번 구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똑같네. 얘들아, X 증가량이 8이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니까 A'B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x y절편이 4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와 y는 x가 만날 거니까 잘 조사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나오면서 자 2분의 3x가 4가 되겠죠. 그럼 x는 뭐야? 3분의 8이 나오나요? 그럼 또 여기서 선생님 계산이 너무 더러운데요? 그러면 안 돼. OP의 길인데 얘들아, 얘는 1대 루트 2가 나오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8이니까 3분의 8, 3분의 8 OP는 3분의 8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m제곱분의 n제곱 구할 거니까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m제곱? m제곱분의 n제곱을 그냥 번분수로 풀지 말고 n제곱 곱하기 나누기 m제곱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n제곱 해볼까? 얘가 n이죠. 얘 제곱하면 9분의 64에 곱하기 2야. 곱하기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5잖아. 그럼 16 곱하기 5분의 1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잖아. 됐어? 그럼 16하고 64가 약분되니까 4가 되면서 얘는 45분의 8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되게 뭔가 장황하게 준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철사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똑바로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알겠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도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띵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 자,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원 C가 있는데 일단 얘를 잠깐 볼게.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는 자 넘겼을 때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 자, 근데 얘가 뒤집었더니 그러니까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C2가 된대요. 근데 A, B가 뭔지 몰라. 그치? 근데 C1과 C2가 왜 접한다는 건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서 볼게. 뭐냐면 C1이 이렇게 있어. 그 왜 접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똑같이 본다는 거거든. 짱구가 돼버렸네. 짱구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C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가 C2야. 그럼 얘가 3,3이거든요. 그럼 접었을 때 봐봐. 그럼 이 중심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똑같을 거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A, B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원 위에 얘가 그냥 A,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쭉 이었을 때 봐봐. 접한다니까 이렇게 접선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 완벽히 이루어져요. 이게 접한다고 했어요. 왜 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 하나 그어 놓으면 수직 조건까지 완성이 될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자, 얘들아. 그럼 A, B가 여기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있지. 그럼 이제 원이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돌 거예요. 원이 이렇게 돈다고.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A, B는 무슨 말이야? C1 위의 점이 될 거야. C1 위의 점이 A,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얘들아, 얘가 외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면 이 A, B가 그냥 이 외접하는 접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것도 뭔 말이야?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라고? 그럼 이 소리 아닐까? A, B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1, 0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뭐야? C2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C2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A, B가 C1 위에 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이 대략 이쯤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 0이 있는데 A, 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뭐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을 거니 짧은 거를 제곱해도 제일 짧게 되겠죠. 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뭔 말? D 빼기 R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X점을 볼게. 4, 3, 몇? 5가 되겠죠. 자, 거리 D가 5야. 거리 D가 5야. 근데 반지름 몇이야? 1이야. 그럼 따라서 이 최소값은 4가 되면서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6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가 끝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봐야 돼. 원을 대칭으로 시켰더니 외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대칭점은 이 원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보여줘?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대칭으로 시키지. 그럼 이거 쭉 가. 그럼 여기 생기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원 위에 어딜 잡아도 이렇게 원이 한 점에서 접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저 그럼 A, B가 C1 위에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에 대한 느낌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 접는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접는 것도 알려주긴 했어. 그치? 기억하셔야 돼. 자, 접었다. 이 대칭이다. 대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AB의 길이가 12라고 줬으니까 이 길이가 0,12라는 좌표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BC가 5라고 줬는데, 와, 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 괜찮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 5,0 딱 주시고요. 그러면 CA가 13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12, 5, 13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까지는 완성을 시켜주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B가 원점에 두 점 AC가 각각 X축, Y축에 존재한다. 그림 다 준 것 같아요. 이때 선분 AB 점 D와 선분 AC 점 DE가 있는데요. 자, DE를 접는 선으로 해서 얘 A를 접었더니 1로 온대요. 그럼 이제 A 프라임으로 한번 더 볼게.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저 DE가 대칭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칭선. 제가 거울이 된다는 거거든. 거울. 됐어? 그럼 그 거울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갑니다. 근데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냐면 2대 3으로 내분한대. 잘 보세요. 5,0이잖아. 길이가 5야. 근데 2대 3으로 했다고? 그럼 이 A 프라임이 그냥 2,0이 나오면 되는 거지. 2대 3이면 딱 한 칸당 1씩 움직일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답 다 나온 거 아니야? 거울이잖아. 선생님, 거울 어떻게 보라 그랬어? 그렇죠. 얘들 우리 거울 볼 때 똑바로 쳐다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들을 똑바로 쳐다볼까요?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을 때 얘가 90도가 되고 얘네들이 수직 2등분 이런 느낌이 되겠지. 중점 조건하고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끝 아니야? 얘들 애초에 D2에 뭘 알 수 있어? 그렇죠. D2에 기울기를 알 수가 있지. 보라색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봐봐. X 증가량이 2야.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보라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그러면 D2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아니지 6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m은 벌써 6분의 1인 게 확인이 됐겠죠. 됐어? 그리고 중점이니까 이 점은 0,12와 2,0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1,6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끝났죠? 그럼 D까지 구했네? 그럼 봐봐. 19번은 너네한테 어렵게 보이게끔 하는 문제가 될 거야. 오히려 앞에 14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D의 직선을 세워보시면 6분의 1에 x 빼기 1 플러스 6이 나오면서 y는 6분의 1x.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3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하고 n을 더할 거니까 뭐야? 얘네들 더하래. 더하시면 6분의 36 몇? 6으로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이 접기 문제는 보통 대칭 문제니까 접을 거니까 그치? 대칭 문제니까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복습만 잘 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선생님 되게 그림을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영 아니네. 자, 잘 그렸다 생각해 주시고요.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라고 줬는데요. 여기 10,0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B를 20,10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C를 10,20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럼 D는 당연히 0,10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정사각형 ABCD야 얘들아. 되게 중요한 말이네.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당연히 똑같아 지금 그치? 그리고 90도까지 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외접하는 원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당연히 요게 원의 중심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0,10 아닌가 중심이? 자,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 또한 10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때 선분 BC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P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제 P부터 한번 구해볼까? P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선분 BC를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한대요. 자, 그럼 볼게. 자, 어렵지 않아요? BC니까 얘들아 이렇게 이 BC를 갈 거잖아. 그럼 얘가 1대2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1대2니까 총 3칸을 움직였어. X를 10만큼, Y는 10만큼. 됐어? 근데 잘 보세요. BC니까 이 생각하자. 어차피 한 칸, 두 칸이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X는 10이 맞고 Y는 마이너스 10이 맞겠죠. 내려가니까. 그럼 한 칸씩만 가면 되니까 한 칸씩 가면 얘는 X가 3분의 10만큼 증가를 하는 거고 Y는 3분의 10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 됐어? 그럼 따라서 P라는 존재는 잘 봐야 돼. P라는 존재는 10에서 3분의 10을 더할 거니까 3분의 4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떨어졌으니까 3분의 60에서 빼니까 3분의 50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 있겠죠. 됐어? 이때 직선 OP가 뭐래? 직선 OP? 그럼 여기서 쭉 이어야 되겠네. 직선 OP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 OP가 있을 때 이때 정사각형에 외접하는 원과 만나는 점을 Q랑 R이라고 한대요. 문제 되게 복잡하게 주는 것 같아. 그치? 그때 QR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들아, QR이 뭔데? 현이죠. QR은 현을 구하라는구나. 현. 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해볼까? 외접원 나왔잖아. 그치? 중심 반지름 다 구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거 해보자는 거지. 자, 중심이 10,10이고 다시 연결합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10으로 똑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그대로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 할 거니까 여기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OP에 대한 직선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저 높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높이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OP 구해볼까? 얘들아, OP 직선 구해볼게. OP 직선은 얘분의 얘잖아. 그럼 기울기가 뭘까? 자, X 증가분의 Y 증가인데 얘들아 3분의 40분의 3분의 50이니까 4분의 5X가 나오겠죠? 요 정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자, 답 나왔네. 이 친구랑 10,10이랑 거리 D를 한번 재볼게. 거리 D는 5X 빼기 4Y는 0하고
10,10 하고 하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D는 25, 16, 루트 41이죠. 아, 그래서 답이 그렇게 이상했구나. 그럼 10 대입하면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x라고 둘게. 그럼 자, x의 제곱은 자, 100에서 쟤를 빼는 거지. 41분의 100을 빼는 거니까 얘도 100으로 묶을게. 100으로 묶으면 100 곱하기 41분의 40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저 x는 뭐냐면 루트 씌울 거야. 루트 씌우면 100을 루트 씌우면 10이 되겠고 40을 루트 씌우면 2루트 10이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여기 몇 배 때릴 거야? 당연히 2배 때려야 되겠지. 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2배 때리시니까 40 곱하기 41분의 루트 410이 나온다. 정답은 41분의 40 곱하기 루트 4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다. 계산이 좀 덜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했어 얘들아. 시험장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아닌지 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오랜만에 대칭 이동 문제 봐주고 있는데요. 자, 얘들아, 여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도형을 그냥 fx, y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고 있어. 4 빼기 x, y 플러스 2. 얘를 이렇게 만들래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런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부터 하라고? 그렇죠. 대칭 이동부터 하고 평행 이동을 해야 우리 실수를 적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럼 자, 비교부터 해볼까요? x의 부호가 바뀐 것 같고 y의 부호는 안 바뀌었어. 그럼 x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럼 무슨 대칭? x의 부호를 바꿀 거니까 y축 대칭을 먼저 해보는 거야. 내가 y축 대칭 해볼게. 그럼 결과가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볼게. 그럼 얘는 f에 x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y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 이제 그 다음 평행이동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평행이동은 자, x 빼기 2잖아. 그럼 여기 x 대신에 x 빼기 6을 넣고 싶고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러면 y 빼기 3 넣으면 y 빼기 되는 거잖아. 그럼 자, x축은 얼마큼 평행이동이야? 또 여기서 또 마이너스 6이라 해라. 6이야. y는 3이겠지. 왜? 부호 반대로 들어갈 거잖아. 도형의 방정식은. 그치? 오케이. 그럼 완성했어요. 그럼 밑에서 만들어 보면 돼. 자, 그럼 이 도형을 그려볼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일단 y축 대칭 이동했을 거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 대략 그리는 거야. 대략 이렇게 이런 블록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y축 대칭 끝. 자, 그럼 이제부터 얘를 왼쪽으로 6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지. 얘는 여기가 2야. 일단 가로만 좀 봅시다. 얘를 6만큼 평행이동하면 잘 보세요. 얘가 이 마이너스 3이 일로 올 거예요. 기점을 잘 잡아.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2였으니까 요 길이 2인 5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높이는 뭐 2까지 상관없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얘를 다 몇 칸 올릴 거야? 3칸씩만 올릴 거야. 그럼 이제부터 좌표를 잘 따져보자. 그럼 얘들아, 어쨌든 간에 모양은 이제 유지가 될 거잖아. 여기 테트리스 같은 모양, 니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냐? 니네 반대? 뭐 부츠? 이런 신발 느낌? 이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3칸 올릴 거니까 잘 보세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야. 어쨌든 간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6이니까 얘는 6,3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3,3이 나올 거고. 잘 보세요. 얘는 한 칸 차이니까 3,4가 나올 거고. 얘는 아까 5였죠? 그럼 얘는 5,4가 나올 거고. 한 칸 더 올리면 5,5가 나오겠지. 얘는 여기가 6,5가 나올 거예요. 자, 모든 꼭지점들은 다 내가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됐어? 그럼 그때 이 도형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요. 직선 OP래요. 그럼 뭐 O가 여기 있겠네? 원점은 당연히. 왜? 여기서 이렇게 그을 거니까. 그럼 그때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P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 그럼 기울기가 최대라는 건 제일 팍 올라가는 애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할 때야? 여기서 뭔가 팍 올라갈 때지.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누굴 지날 때?
얘를 지날 때인지, 아니 뭐 이 꼭지점들을 지날 때인지 보면 되잖아. 꼭지점. 그럼 봐봐. 얘를 지나봐. 3, 4니까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올 거고, 그럼 점점 줄어들겠죠. 그쵸? 점점 줄어드니까 3분의 4가 맥시멈인 기울기가 될 거고, 점점 낮아지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뭔가 경계까지 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는 뭐가 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봐봐. P가 1로 올수록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6으로 통분했을 때 6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를 잘 보시고 기울기에 대한 관점,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니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통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이거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볼게. 일단 집합 X가 유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어? 자, 갑니다. 그럼 자, 우리 저 X는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2차 나왔으니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인데, 자, 너네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얘가 틀리다는 거. 자, 왠지 볼게. 잘 보세요. 자, 이 2차 함수가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문제 내볼게. 그러면 답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몇 개야? 실수. 그래, 그 반응이 맞아요. 셀 수 없죠. 실수는 너무나 많죠. 쪼개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무한집합이 돼요. 이때는 무한집합이 된다고. 실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관계성이 안 통하면 당연히 이제 뭐 할 수 있어? 접할 수 있겠죠. 접한다는 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할 때는 한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이번엔 얘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0개로 구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되니까 얘네 둘의 형태를 따지라는 거겠죠. 아, 이건 무한집합이야, 그치?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판별식 D가, 짝수 판별 쓰면 되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제발 떠있고 붙어있으니까, 그치?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그럼 K제곱에 플러스 K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조사하면 되니까 총 몇 개? 6개다. 근데 아마 이거 정확히 푼 친구보다 이름 정수의 개수가 너무 많은데? 하고 이거 딱 뒤집었을 때 6개가 보이네 하고 찍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다시 이게 무한집합이라는 거 잘 필기 해놓고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문제는 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건 충분히 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8의 배수가 된다는 건 당연히 8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잘 보세요. 8의 배수는 2가 최소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 기본 잘 봐봐. A라는 원소를 잘 봤을 때 3, 4, 5, 6, 7, 8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일단 분류부터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뭔 말이냐면 봐봐. 근데 이것도 연습 많이 해놔야 돼. 8의 배수가 된다는 건 아니라 8을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 8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8의 배수겠죠. 곱했으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8을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아? 이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얘들 봐봐. 8이 들어가. 그럼 얘는 무조건 일단 선택권은 없어지겠네. 8이 들어가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어지면서 그냥 얘는 한 가지라고 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이제부터 남은 선택권만 보면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그러면 3, 4, 5, 6, 7 5개의 선택권이 있을 거니까 너 2의 5제곱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틀리는 거야. 그치? 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2개 이상 나와야 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8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 뭐? 8 들어가. 안 들어가. 싹 다 안 들어가. 그럼 그 몇 가지만 빼주시면 돼. 그렇죠. 안 되는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되겠죠. 잘 보셔야 돼. 이거 한 가지 몇 뺐어? 8만 들어가고 나머지 싹 다 안 들어가면 2개 이상이 나올 수 없죠.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1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선택권은 다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이제 2번이 되게 중요해. 8이 안 들어간대, 얘들아. 그럼 8을 대체할 수 있는, 자, 8 지울게. 8을 대체할 수 있는 2가 총 3번 들어갈 수 있는 애. 그럼 2배수 찾아야지. 4랑 6밖에 없어. 그럼 2가 총 3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 8! 너 안 들어가도 돼. 그럼 나는 이제부터 2랑 2가 없네. 4랑 6을 무조건 포함시켜야만 할 거야. 왜? 4랑 6을 포함시켜야 2가 최소한 3개가 있으니 8의 배수가 만족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얘는 또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한 가지.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4랑 6도 무조건 들어갈 거니 이제 3, 5, 7에 대한 선택권만 부여하면 되겠죠. 쟤네들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죠. 어차피 쟤네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8의 배수는 만족을 했으니까 그럼 2의 몇 제곱? 세제곱이야. 뺄 게 없죠. 무조건 4랑 6이 포함될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는 최소 보장이 된다는 거지. 그럼 뭐 딱히 없지. 중복이나 뭐 다른 여사건들이 없으니까 얘는 8가지가 되면서 둘의 케이스를 합쳐버리면 되겠네. 따라서 39가지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집합 중에서도 좀 경우의 수 문제들은 많이 접해봐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조건 제시법을 줬으니까, 자, 쌤이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작성하려면 뭘 작성해라? 표를 좀 작성해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B 입장부터 볼까? A는 뭐 필요 없고, B 입장에서 봤을 때, A 안에 둘 다 X랑 Y가 들어가니까 표를 쭉 짭시다.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자, 더하래요. 마 2, 마 1, 0, 마 1, 0, 1, 0, 1, 2 나왔죠? 그럼 B라는 원소는 중복 없이 전부 다 쓸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나올 수 있겠다. 괜찮아요? 표를 잘 짜서 가시면 되겠죠? 그럼 C도 한번 표를 짜볼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야. 얘도 마찬가지. A 안에 들어가 있고 이번엔 둘이 곱하래요. 곱합니다. 1, 0, 마 1. 0, 0, 0. 얘는 마 1, 0, 1.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포함 관계를 잘 보시면 되는데 뭐야? A랑 C가 똑같네? 그럼 A랑 C가 똑같고 그리고 걔네들이 B 안에 포함될 거니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 같은 문제들은 표를 빠르게 작성하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잘 처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따로 쓰지 않은 건 이건 같이 하는 거죠. 자, 당연히 3개짜리 원소니까 우리 구역을 나눠서 풀기로 얘기해서 기억나셔야 돼. 자,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처리하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전체 인원은 50명이야. 다시 전체 인원은 50명.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래. 자, 이제 일단 쓸게. 얘들아, 그냥 A를 한라산이라고 할까?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냥 이제부터 한지설 이렇게 갑니다. 한지설 갑니다. 그때 가족권부터 볼게. 가족권은 한라산을 등반하는 친구는 18명이고 B를 등반하는 친구는 25명이고 그리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친구는 21명이다. 끝. 됐어? 자, 그 다음 이거 나조건이 뭐야? 전부 다 등반하는 사람이 5명이래. 뭐야? 그냥 얘는 세계 교집합이죠. 셋 다 등반한 친구가 5명이고요. 자, 그 다음 다조건이 뭐야? 적어도 하나는 적었다는 게 뭐냐면 등반 안 한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제부터 하나만 등산하고자 하는 회원수를 구할 거니 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구역 나눠봅니다. 자, A라는 구역 뭐냐면 한라산, 지리산,
맞나? 지리산? 맞죠? 설악산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거야. 자, 일단 셋 다 등반하고 싶은 친구들은 5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밖에 싸돌아다니는 친구는 없다 그랬고요. 자, 선생님 구역 나눈다 했어. A, B, C, D, E, F로 나눠서 풀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는 잘 보세요. 잘 봐. 얘들아, A랑 C랑 E는 무조건 한 번씩만 사용 못 하고요. B랑 D랑 F는 잘 들어. 2번씩 사용할 거야. 왜냐면 2개 겹쳐져 있는 게 보일 거니까. 그리고 5는 몇 번 사용할 거냐면 3번 사용할 거야. 왜? 3번 겹쳐져 있으니까. 요거 틀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갑니다. 얘들아, 일단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5가 총 몇 명? 50명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자, A를 볼게. 여기서 보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싹 다 더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싹 다 더할 건데 그건 뭐냐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다 더할 거야. 니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다 더할 때 아까 여기 얘기했죠. A랑 C랑 E는 한 번밖에 사용 못해. 한 번만 있을 거니까. 근데 B랑 D랑 F를 봐봐. 한 번, 2번, 3번을 더하면 B를 2번 더할 거야. D도 2번, F도 2번 더할 거라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2에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올 거고 잘 들어. 마지막 5는 몇 번 더해? 그렇죠. 총 3번 더하니까 15가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얘는 싹 다 더한 거. 43, 54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잘 빼볼게. 잘 보세요. 둘이 빼면 얘들아 A, C, E는 날라갈 거야. B, D, F도 하나는 날라가면서 B랑 D랑 F가 하나 남겠고 얘도 하나만 날라갈 거니까 2개인 10이 남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얘가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까요? 됐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얘가 50이 되겠죠? 50이 되겠고 얘가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54가 맞지요? 46 더하면 64죠? 와, 계산 진짜 못하네. 64면 얘가 빼니까 14가 나오겠죠. 계산 너무 못해. 자, 그럼 이제 나왔잖아. BDF가 뭐라는 거야? 4라는 사실이 나왔겠죠. 됐어? 끝났어? 얘들 끝났어? 그럼 BDF가 4잖아. 그럼 8이네? 23이네?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뭐냐면 64에서 23을 뺀 몇? 41이 나온다는 사실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야? 하나만 등반하고 싶다며. 그러면 A랑 C랑 2를 다 더했을 때 41이 나오니까 요 구조를 기억을 좀 잘 해놓으세요. 어쨌든 이 구조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될 거니까 요 구조를 잘 해결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해두시고 컴파일러나 여러 가지 유형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하는 친구들은 다시 아우트로로 가서 선생님 말 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했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휘었네요. 자, 갑니다. 자, 그림같이 점 5에서 수직으로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자, A, B가 있는데, 자,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조심하라고? 단위를 잘 보시면서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단위 체크 안 하다가 나중에 틀리지 마시고요. 갑니다. 자, 지금 각각 20km만큼 떨어졌으니 얘는 내가 20,0으로 잠깐 두면 될 것 같고요. A라는 친구는 0,20으로 두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 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단위를 잘 보셔야 돼. 둘 다 킬로미터야. 자, 이때 일정한 속력으로 O 방향으로 달리고 있대요. 근데 자, 이번에 매 분 2km야. 다시 분 킬로미터야. 그럼 킬로미터는 안 바뀌었네. 그치? 그럼 얘들아, 원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얘도 작아지고 얘도 X 입장에선 작아지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분이니까 갑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제 A를 어떻게 볼 거냐면 0에서 20 빼기 자, 분당 몇 T? 2T가 되겠죠. 밑으로 분당 2km씩 떨어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B는 분당 1km니까 20 빼기 T,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
둘이 제일 가까워지는 거니까 둘이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할 거니까 피타고라스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원점이잖아.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이 친구랑 이 친구니까 그럼 자 해볼게요. 루트 크게 하나 작성해주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그럼 제곱해보자. 4t제곱 마이너스 40이 아니고 80t 플러스 400이 나올 거고요. 밑에 거도 t제곱 빼기 40t 플러스 400이 나올 건데 또 봐. 얘도 는 루트 5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t 플러스 800인데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그랬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문제가 더러우면 문제를 봐봐. 자, 몇 분 후다. 분이 전혀 안 바뀌었어. 킬로미터의 분도 정확히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단위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문제에서 몇 분이냐라고 물어봤지. 그럼 최소가 언제 되는지 볼 거니까 얘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만 잘 구하면 돼? 그렇죠. 축만 잘 구하면 되니까 우리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뭐분의 2a분의 b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10분의 120이 나오면서 몇 분? 그렇죠. 12분 있으면 얘네들이 가장 가까워지고 또 12분이 지나면 점점 더 멀어지겠다. 왜? 점점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선 단위 조심하고요. 이 축의 방정식도 잘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도 문제 잘 읽어보면, 이 10회 얘들아, 각이 이등분선을 조금 많이 넣어놨어. 왜? 복습하시라고. 갑니다. 자, 0,k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2 마이너스니까, 뭐야? 얘네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수직 관계가 나왔네. 그치? 수직 관계가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럼 그림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몰라. 하나는 올라가겠고, 하나는 내려가는 요런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수직이야.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0,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다 그릴게. 0,k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 A에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각 H1과 H2라고 주고요. 그때 얘네의 길이가 똑같대. 됐어? 뭐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똑같다 놓고 푸는 거니까 그대로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겠어 얘들아. 하지만 얘도 무슨 느낌이야? 그렇죠. 이 두 개 같은 0,k에 대한 것들은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될 거니 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 또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어떤 한 점에서 거리가 동일한 직선까지가 있다. 자취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일단 뭐 점직선 쓰면 되겠죠. 자, 써볼게. 위에 것도 써보자. 위에 게 뭐니? 루트 5분의. 자, 대입하면 되겠죠? 0,k 대입하면 절대값 k 빼기 2가 나올 거고 얘는 다시 밑에 거랑 해볼까? 얘도 루트 5네. 그러니까 일단 루트 5가 사라지게 된다고요. 각의 이등분선 할 때. 그 다음에 0,k 넣었을 때도 절대값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사라질 거니 우리는 절대값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 절대값 푸는 방법은 한쪽을 그대로 풀어주면 다른 한쪽은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부호 반대로 나와서 두 개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한쪽 구해볼게요. 3k가 3이니까 k는 먼저 1이 나올 거고요. 얘네들 계산해볼게.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끝났네요. 그럼 두 개를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0으로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도 무슨 문제라고? 뭐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 문제긴 하지만 그대로 문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도 공교롭게도 문제 읽다 보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갑니다. 자, 4,3이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Y축 위에도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쌈뽕하게 한번 그려볼까? 자, X랑 Y가 있어요. 자, 4,3이 대략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4,3이 있고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대로 쭉 내렸을 때 여기가 P라고 줬어요. 그럼 P는 0,3이겠지. 왜? 높이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이게 OP가 뭐야? 선분 OP예요. 그 말은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럼 OP 전 P 몰라. 그냥 B 아무나 찍어볼래.
나 가운데 딱 찍을까? B가 이렇게 있어. B가 있는데요. B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자, 그럼 OA도 그어봐야 되겠네. 자, OA에 이렇게 그어보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야. 됐어? 자, 그때 얘를 Q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림 잘 그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선분 OA에 내린 BQ라고 했고, 자, BP랑 BQ랑 똑같대. 뭐야?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된대. 자, 그럼 이제부터 B를 좌표를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그냥 0, 뭐요? 그냥 B라고 둘까요? 우리 B니까. 자, 그럼 거리 볼게. 그럼 얘들아, 거리는 봐봐. 3에서 B까지 거리야. 근데 선분 OP 안이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B는 0과 3 사이에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럼 요 길이는 3 빼기 B가 되겠네. 첫 번째. 3 빼기 B랑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이 0,B부터 이 OA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OA의 길이는 선분의 직선은 Y는 4분의 3X가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3X 빼기 4Y라는 친구와 0,B라는 친구의 거리를 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거리 D를 봅시다. 거리 D는 3, 4니까 5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B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얘랑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B랑 놓고 풀 건데요. B는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튀어나와서 결론 정리. 3 빼기 B랑 누구랑 똑같아? 5분의 4B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양수는 음수면 부호 반대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5 곱해서 15 빼기 5B는 4B가 되겠고, 그럼 B는 9B가 15니까 B는 3분의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이제부터 결론만 잘 지으면 되겠죠? 자, 그럼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니까, 자, 4,3하고 0,3분의 5를 지나니 기울기 잘 구해봅시다. 자, 기울기는 4 빼기 0분의 3 빼기 3분의 5야. 그럼 위아래 30 곱하면 12분의 9 빼기 5가 나오면서 3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 직선의 방정식 y는 3분의 1 x에 요거 y절편을 줬으니 3분의 5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해서 3y는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따라서 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조금 애먹었지만 우리 계산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선분 OP 위에 점 B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범위들도 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문제를 조건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조금 특별하게 좀 풀어볼게요. D는 R로 풀어도 돼요. 접선이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보자. 일단 0,0에 9잖아. 그치? 반지름 3이니까 0,0이면 우리 조금 공식 한번 제대로 써볼게. 자,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기울기 공식 써볼 건데 기억납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괜찮아요? 자, 근데 얘가 0,0이니까 이런 공식 써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당연히 어딜 지나야 돼? 6,3에서 그었으니까 6,3을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3은 6m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기울기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양변 3으로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 1은 2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넘겨서 1 빼기 2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1로 넘어올게요. 자, 계산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것 같아. 자, 4m제곱 빼기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니 정리하시면 3m제곱 빼기 4m은 0이 나오고요. 이때 m은 0 아니면 3분의 4가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접선의 두 기울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줬으니까 그냥 얘네 둘을 알파, 베타로 놓고 풀면 되겠죠. 자, 이때 두 근으로 갖고 2차의 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인수정리를 써도 상관없고요. 근거계수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오랜만에 인수정리 써볼까? 최고 차이에서 1이니까 x 빼기 0을 가지니까 x를 가질 거고 x 빼기 3분의 4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두 근이 0하고 3분의 4가 나오니 x제곱 빼기 3분의 4x는 0이다. 이거 서술형 쓸 때 방정식 쓸 때 는 0 안 쓰면 틀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 자, 요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10회도 끝났어요. 이번 단연도 꽤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잘 복습해 주시고요. 늘 말하지만 풀고 땡이 아니고 오답을 더욱더 잘해서 다음 시험, 다음 문제 풀 때는 조금이라도 덜 틀려야 되는 거 자꾸 강조합니다. 알겠죠? 자, 10회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회차는 더욱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공부 빡세게 좀 해봅시다. 알겠죠? 안녕.